오늘 뉴스탑10 바로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볼까요? 4위와 2위인데 제가 긴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국민의힘이 8명의 대선 경선 후보를 단 4명으로 압축하기 위한 1차 경선 토론의 조편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추후에 자리 교환의 기회가 한 번 있다는 점 살짝 A조 유정복, 안철수, 김문수, 양향자 후보, B조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후보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민주당의 경선은 하나만 한 경선이다. 이재명 후보를 세워놓고 나머지 후보들이 들러리서는 경선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적 관심사가 우리보다는 훨씬 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8분의 9분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우선 눈이 피어나죠. 말씀나가죠.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이 이번 주말에 1차 토론회가 있는데 A조, B조 조주첨이 있었어요. A조는 김문수, 유정복, 양양자, 안철수. B조가 글쎄요 월드컵 죽음의 조인가요? 홍준표, 이철우, 한동훈, 나경원. 늦게 도착해서 사실상 자리 선택권이 없었고 이렇게 앉았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A조, B조 나눴고 이게 제가 이미 죽음의 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강진아 변호사님. 네. 저는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한 앵글에 잡힌 것도 거의 유일하게 처음 본 것 같은데 여기 보시는 대로 반탄파와 찬탄파가 맞붙는다. 이것 때문에 토론 시작 초반부터 꽤 관심사예요. 그렇죠.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A조와 B조로 나눠서 각계 토론회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오늘 후보들이 오는 순서대로 주제를 정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 A조 같은 경우에는 청년 미래, 그리고 B조 같은 경우에는 사회 통합입니다. 예. 근데 마지막에 홍준표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가 두 명이 왔을 때는 빈자리가 결과적으로는 B조밖에 안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갖고 선택권이 당시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나경원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들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와 말을 나눠 본 건 또 오늘이 처음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좋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예. 어쨌든 지금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경선의 막이 올랐고 경선 흥행에 청신호가 켜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00% 국민 참여 경선으로 다음 주 화요일에 4명이 추려지는데 일단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이 B조가 꽤 뜨거울 것 같습니다. 조편성 이후에 여러 신경전도 있었지만 곧바로 8명의 주자들이 1분 출마의 변을 목청껏 외쳤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문수입니다. 저는 이재명을 꺾으려고 출마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르시기 바랍니다. 시간 지났다고 감점하는 거 아니죠? 감정은 없고요. 저희가 90초가 넘으면 근데 매정하게 잘라버립니다, 마이크. 방금 1초 넘었는데 안 잘랐던데. 네, 제가 1분 출마이번인데 90초, 1분 30초를 넘으면 싹 이미. 근데 왜 그래 하는 거예요? 좀 자유스럽게 해주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선택의 여지를 국민에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한동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이깁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빨간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이고야, 한동훈 후보님이 더 길었습니다. 두 분이 사이좋게 이렇게 딱 넘기시는 보기 좋은 광경 보이셨고요. 화면으로만 봐도 비조가 진짜 죽음의 조 이렇긴 하네요. 이현정 의원님. 네. 두 사람이 이렇게 한 앵글에 비춰서 특히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원조 한동훈 저격수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 뭐 얘기 나눠보니까 생각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동안 만나지 않았을 때는 예. 사실은 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대구시장 시절에 끊임없이 사실은 이제 한동훈 후보를 그때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제 갈등 국면에서 사실상 이제 이 한동훈 후보를 뭐 대리 저격한다고 할까요? 예.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한 상황이고 사실 두 사람은 만나서 뭐 토론이라든지 뭐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저렇게 이제 대화하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는데 예. 지난번 이제 아마 대표 경선에서는 이제 나경원 후보와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아마 여러 번 경험이 있고 꽤 좀 치열한 토론을 벌였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아마 이제 두 사람 즉 홍준표, 한동훈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 붙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어눌하지만 그래도 직선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 예. 한동훈 후보는 따박따박 이야기하는 스타일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창과 방패 역할을 이제 해야 될 텐데 예. 이제 그런 것이고 또 이제 아무래도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검사라는 공통적인 직업적인 캐릭터가 또 있죠. 예. 그런 것이고 또 윤 전 대통령과 사이의 어떤 가지는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측면도 있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비조에서 특히 두 사람의 어떤 설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아마 큰 관심인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 개인적으로 누가 두 명이 결승에 올라간다면 누가 결승에 올라간다고 예측하세요? 그걸 제가 알면 여기 있겠습니까? 이걸 아셔야 여기 있죠. 뭐 일단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일단 빅4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예. 일단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뭐 여기는 일단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것 같고 예. 거기에 나경원이나 이제 안철수냐 예.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아마 마지막 두 명은 결국 찬탄 반탄 여기 중에서 한 명씩 올라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뭐 답이 있는 듯하고 없는 듯하고. 네, 뭐 최진봉 교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두 명을 고르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이 김문수 후보하고 홍준표, 한동훈 세 분 중에 두 명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예. 그 이제 여론의 추이가 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보기 예.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예를 들면 김문수,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인지도 면이나 이런 면에서 있고 그런데 예. 찬성하신 분도 탄핵에 찬성하신 분도 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 중에 보수를 뭐 정말 좋아하는 분들은 예.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김문수, 한동훈 이렇게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네 명은 뭐 지금 아까 뭐 이현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그 네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은데 저는 마지막에 또 안철수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나경원 지금 후보 뭐 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깝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예. 그 표들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두 분이 평소와는 달리 좀 불성실하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명확하게 얘기 안 하시고. 일단 B조 얘기를 해봤고 뭐 주말도 지나고 아마 다음 주 화요일 4명이 추려지면 본격적으로 좀 더 경선판도 뜨거워지겠죠. 그런데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특정 매체 질문을 무시하고 그대로 나가버린 그 해프닝성 혹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오늘 또 한 번 그 관련 질문이 기자들에게 쏟아지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의 기자라고 합니다. 네. 네. 아니, 왜 입틀막을 하십니까? 우리한테 적대적인 언론들은 사실상 이재명 후보한테 가서 이것부터 물어야 돼요. 가짜 검사 사칭하더니 요즘은 왜 대통령 사칭하고 다니냐? 그런 거 물어봐야죠. 전과사범 중범죄 기소돼가지고 범죄자가 대선 출마하면 되냐? 그런 거 물어봐야죠. 이 대통령 감입니까?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정론지라면 가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나?
그렇게 물어보는 게 그게 순서 아니겠어요? 거기 가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홍준표가 43년 공직 생활하면서 내 여성 스캔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뇌물 스캔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이야기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걸 거기 가서 물어보라 이거예요. 거기 가서 물어보고 와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내 밉지가 않지. 근데 거기 가서는 아무 소리도 못해. 입만 딱 닫고. 기자분이 내가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후보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대통령 될 자격이 있나?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저 장면 장윤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화면을? 대단히 부적절하게 봤습니다. 본인이 대선 주자로 중도 확장성 표심을 갖고 오겠다고 하면 언론을 그렇게 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국민의 힘을 지지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기자의 질문을 타박하는 태도는 큰 정치인, 나아가서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데는 좀 충분했던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뉴스타파 여성 기자 손목을 끌고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 언론사가 고소 조치를 하겠다고 하고, 국민을 존중한다면 기자도 존중해야 됩니다. 기자들은 DJ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했듯 제일 처음 정치인들이 만나는 국민이에요. 그런 걸 몰각하고 이렇게 엎어놓고 이 질문을 왜 하지 않느냐, 저 질문을 해라.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시감이 드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했다고 전용기에서 배제해버리고, 정무수석이 무례한 질문이라고 출입기자를 꾸짖고, 거기서 한치도 못 나아간 모습을 다시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굳이 제가 다른 쪽 입장도 대변하자면 권성동 원내대표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특정 언론사가 너무 과한 취재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홍 시장의 이거 바로 맞받아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여러 과거 논란거리들을 하나하나 언급한 부분. 그런데 오늘 눈에 띄는 여론조사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일단 국민의힘 대선 주자 적합도 국민의힘 내부만 봤을 때요, 강전혜 변호사님. 네. 홍준표 12, 한동훈 10, 김문수 9, 안철수 8, 나경원 3. 물론 여러 가지 오차범위 내에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만 약간씩 초반과는 좀 판도가 달라진 겁니까? 그렇죠. 지금 없다 모름 무응답이 55%라는 과반수가 지금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은 김문수 전 장관의 독주 체제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이는 것이죠. 물론 지금 나온 것들은 오차범위 내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나왔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단독으로 늘 1등을 했었고, 그 이후에 2, 3, 4, 5등 정도를 국민의힘 후보군들이 채우고 있었는데, 그때도 김문수 전 장관이 조금 더 높은 형태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 지금은 경선 참여가 아니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혼돈의 시간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전 장관을 지지했었던 분들이 최근에 김문수 장관의 행보를 보면은 친노동적인 모습들을 오히려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동안의 강성 보수로서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안에 지금 들어있지는 않습니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지금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없다 모른 무응답 쪽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여론조사가 오차범위 내에 있고, 앞으로의 이러한 것들이 경선 과정에 있어서는 흥행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변수가 있죠. 아까 강전혜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없다 모름 무응답이 55%나 되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는데, 홍준표 12, 한동훈 10, 김문수 9, 안철수 8, 나경원 3. 뭔가 조금씩 이제 경선판이 본격 열리니까 꿈틀꿈틀 되는 건 있어 보여요.